네, 안녕하세요. 상생교육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문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좀 해볼 거예요. 문서 작성 같은 경우는 배점이 제일 크죠. 200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ITQ 한글을 시험을 보신다면, 타자 수가 좀 빠르신 분은 문서 작성을 먼저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 문서 작성 같은 경우는요, 기능이 한 여러 가지가 있는 거라서 한번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자, 이것은, 음,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요, 여기 머릿말, 꼬릿말이 있어요. 자, 머릿말, 꼬릿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갈피가 있고, 그 다음에 덧말 넣기가 있고, 문단 첫 글자 장식, 각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그림 넣기,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제 문단 모양이 있어요. 자, 문단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문자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에서 이제 뭐 여기 보시면 강조점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는 전에 이제 해보셨죠. 그래서 이제 표에서 블럭을 지정을 하고 L 이러면 선 모양이고요. C 이러면 면색을 지정하고 M 이러면 합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럭을 지정하고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를 누르면 셀의 크기를 조정을 할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밑에 보면은 쪽번호 매기기가 있고요. 근데 쪽번호가 우리가 보통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 2, 3, 4 이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는 페이지 번호를 4번부터 시작하겠다, 5번부터 시작을 하겠다 이럴 때는 쪽번호를 매긴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호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능에 대해서 자, 다시 한번 자,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러면 먼저 한글을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요렇게 이제 해놨어요. 제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쭉 이제 요것을 이제 표를 만들어서 표 안에다가 이제 제가 글씨만 입력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먼저, 하셔야 될 내용이 이제 뭐냐면, 밑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머릿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머릿말이 있는데 이 머릿말 같은 경우가 굴림의 10의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머릿말은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것을 메뉴라고 하는데요. 이 메뉴에서 얘를 이렇게 누르지 않고요. 물론 여기서 하셔도 돼요. 여기서 하셔도 되는데 막 이렇게 찾으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요 화살표를 누르고서 여기서 주로 찾거든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머릿말, 꼬릿말이 있어요. 자, 머릿말, 꼬릿말 누르시고요. 그다음 머릿말 선택이 돼 있으니까 만들기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기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청소년 봉사 활동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직접 글씨를 쓰고 해도 되는데요. 저는 쓰기 전에 미리 여기 조건을 지정을 해줘요. 불림의 10의 오른쪽이니까 여기를 누르시고 기억 누르시고 분림하시고 여기는 10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해 놓으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청소년 봉사 활동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머릿말, 꼬릿말 닫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Shift ESC를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닫아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끝난 거고요. 자,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요걸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조건을 한번 볼게요. 도듬 18 가운데, 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자체에서 도듬 18 가운데니까 누르시고, 블럭을 씌우고 하셔야 돼요.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얘는 디귿 눌러서 도듬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18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책갈피 이름이라고 있어요. 전 시간에 했던 우리 도형을 했어요. 도형에서 우리 하이퍼링크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 하이퍼링크를 걸 때 여기다가 이제 거는 거였어요. 자, 그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책갈피 이름은 자원봉사로 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 입력해 보시면 돼요. 입력해 보시면 이 책갈피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원봉사 하시고 그냥 넣기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위치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넣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블럭을 씌우세요. 자, 블럭을 씌우고 덧말이 있는데요. 덧말은 사랑의 손길이래요. 자, 그러면 덧말은 어딨냐면 누르시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자, 그러고 여기다가 덧말에다 이렇게 쓰시고 위쪽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여기는 냅두시고 자, 그러면 이것만 쓰시고 그냥 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 문제를 봤을 때 여기 빈줄이 있죠? 이렇게 밑에 요 빈줄이 있어요. 자, 이런 거는 다 한 줄을 띄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놓고요. 자, 이번에는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있어요. 자, 이것은 궁서에 노랑을 하래요. 면색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블럭을 씌우면 절대로 안 돼요. 블럭 씌우시면 안 되고 그냥 클릭만 해 놓으세요. 클릭만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냐면 이 서식을 눌러 보시면 여기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있어요. 자, 얘를 클릭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셨을 때 여기에 한 줄, 두 줄, 이 여자 옆에 보면 두 줄이 와 있죠.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두 줄, 세 줄 이렇게 돼요. 시험에선 거의 두 줄이나 세 줄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두 줄이니까 두 줄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궁서라고 했어요. 그럼 기억 누르고요. 궁서 들어왔죠? 자, 그 다음에 면색이 있어요. 자, 면색은 노랑이라고 했으니까 요 밑에 갖다 놓으면 노랑. 전에 알려드렸듯이 오피스 이러면 요렇게 나오죠. 이건 전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나왔으니까요. 혹시나 없으면 여기서 찾으세요. 자, 노랑하고 설정하시면 어떻게 돼요? 요렇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요렇게 이제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순서대로 작성을 하거든요.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여기 발굴이라는 데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각주라고 돼 있어요. 자, 각주라고 돼 있는데 여기 성장 이렇게 보니까 여기 한문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성장에 대해서 한문이 돼 있는 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만약에 이게 없다. 이러면 성장을 쓰시고 성장 뒤에다 클릭을 한 상태에서 어, 키보드 자판에 보면 한자키라든지 또는 F9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한문을 보고서는 적절한 나와 있는 한문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보시면 뭐 있어요? 한글이 있고 여기 가로가 있고 한자가 있죠. 요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러고 바꾸기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한문은 저렇게 F9나 한자키를 눌러서 하고요. 자, 발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발굴이 각주인데 자,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하시고 입력에 여기 주석에 보시면 각주라고 있어요. 자, 각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가 1 가로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문제를 볼게요. 문제를 봤을 때 여기에 요게 각주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각주가 되는 건데, 자, 이 각주가 모양이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는데요. 이 모양을 바꿀 때는 여기 번호 모양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정을 하지 마세요. 여기서 지정을 하게 되면 이 가로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가로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기호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번호 모양,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걸 선택하고 설정하면 여기 보세요. 요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숫자로 돼 있으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숫자로 이제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자, 이 상태에서 번호 모양 누르고 이제 여기서 요에서 누르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 설정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글씨를 쓰시면 되겠죠. 자, 글씨 쓰신 다음에 닫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두 번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자, 이게 이제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림인데, 자, 이 그림은 어딨냐면, 내 문서 ITQ 픽처에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자, 우리 그림이 어디 있었어요? 자, 입력이었죠. 입력의 그림.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정한 그 경로를 따라가면은 이제,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임의로 이쪽에다가 제가 해놨어요. 자, 그래서 원하는 이제 그림이, 시험장에 가면 똑같은 그림이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는 없다. 그럼 쟤는 임의로 할게요. 그냥 임의로 얘다라고 하고, 자, 대신 문서에 포함이 돼 있고요. 글자처럼 취급은 없어야 돼요. 자, 이러고 그냥 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들어오죠. 자, 그러면 얘가 그림을 봤을 때 그림이 몇이냐면 사이즈가 40에 35고 바깥 여백 왼쪽이 2예요. 자, 그러면 얘 자체를 두 번 따당 누르세요. 따당 누르고 여기가 4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는 전에 우리 도형은 글 앞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글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울림을 하셔야 돼요. 어울림이라는 건 뭐냐면 이 그림 옆에 여러 줄이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걸 어울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울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여백이 있어요. 여백에서 왼쪽 여백을 2로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2로 변환을 해주시고 설정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잡아서 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끝에가 맞아야 돼요. 건, 후, 참여하는, 봉, 소, 령, 문 이렇게 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요. 이거를 이제 옆으로 화살표를 이용해서 옆으로 이렇게 마우스로 해도 되지만 마우스로 하면 좀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서 작성을 할 때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엔터를 쳐서 넘긴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엔터를 쳐서 넘기는 건 강제 개행이잖아요. 그러면 요 앞에는 몇이 있냐면 문단이 시작될 때 항상 들여쓰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해야 돼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쭉 글씨를 이제 쓰시다가 여기서 이제 쭉 쓰시다가 여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문단 모양 들어가시고 들여쓰기 하고 그냥 들여쓰기만 체크하시면 돼요. 디폴트로 10이 돼 있기 때문에 설정만 하시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죠. 자, 요게 이제 들여쓰기. 또는 이 서식에서 문단 모양에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컴퓨터 하실 때는요, 모르면 우측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와서 이제 이쪽으로 할 건데요. 자, 지금 얘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요거죠. 그러면 불림 18 하향의 음영 파랑이래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요 문자표라 그러는데요. 이걸 이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넣는 거냐면 이렇게 놓고요. 단축키는 이제 뭐 컨트롤 F10인데요. 자, 그냥 우리가 만약에 그냥 한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문자표가 있어요. 여기 컨트롤 F10이에요. 문자표는 아주 많이 쓰기 때문에 단축키를 좀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있고, 자, 우리가 이 문자표에서 문서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뭐냐면 한글 문자표에서 정각교 일반 여기 있는 것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찾아주시면 되죠. 얘를 넣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하나 스페이스바 눌러서 띄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블럭을 씌우시고요. 블럭 씌우고 여기서 뭐라 그랬죠? 불림의 18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기억 눌러서 불림으로 가시고 글자 크기 18 하고 엔터 치시고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글자 색을 하향에 음영을 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는 자원봉사 여기에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글자체하고 크기 지정한 다음에 다시 얘만 블럭을 씌우시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에서 글자 모양 하시고요. 자, 글자 색은 하얀색으로 하라 그랬죠? 여기 하양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음영은 파랑으로 하라 그랬는데 파랑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길 누르시고 오피스를 눌러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파랑 나오죠. 자, 이러고 설정하시면 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제 문단 번호 모양이라 그래요. 문단 번호 모양이 요건데요. 여기에서 1수준, 2수준이란 건 뭐냐면 이게 1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 있는 이 부분을 2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1, 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줄 간격이라고 있죠. 줄 간격은 줄과 줄 사이 간격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자, 블럭을 지정을 하시고요. 자, 블럭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해서 보면 문단 번호 모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앞에 처음에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문서를 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1 하고 가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죠. 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를 눌러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수준에다 클릭하시고, 자, 문제가 지금 보면 몇이라 그랬냐면 1수준은 20의 오른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너비를 20으로.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 그 다음에 2수준이다 라고 했으니까 2수준은 30의 오른쪽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이러고 설정.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블럭을 씌워진 여기에서 이제 설정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바로 요게 줄 간격이라 그래요. 그럼 이거는 줄 간격은 180이죠. 180 엔터를 치면 이렇게 이제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 나서 자, 이제 2와 3 얘를 한 수준으로 들어가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식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한 수준 감소, 한 수준 증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수준 증가하면 감소하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증가, 감소 이렇게도 되죠. 아,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어떤 거예요? 컨트롤 누르고 숫자. 키보드에 있는 숫자 판넬에 오른쪽에 있는 숫자 판넬 있죠. 1, 2, 3, 4, 5, 6 이거 있는 게. 자, 그건 숫자 판넬인데요. 거기에서 플러스 기호를 누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도 이렇게 블럭을 씌우고요. 자, 컨트롤 누르고 숫자 판넬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럼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다시 나가게 되고 플러스를 누르면 들어가게 되죠. 반드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됐고요. 자, 이번에는 자, 요건데요. 자, 이제 얘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이제 문자표로 해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예요. 그럼 이것도 굴림의 18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 자체도 블럭을 씌우시고요. 블럭을 씌우고 여기서 기억 눌러서 굴림으로 하고요. 여기는 18로 하고요. 아, 그런데 여기에 문자표를 안 넣었죠? 아까 문자표는 컨트롤 F10이라 그랬죠? 컨트롤 F10으로 해도 되고 또는 여기에서 문자표 해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까 최근에 사용할 문서라고 돼 있죠? 가장 최근에 사용한 게 맨 앞에 나와요. 이걸로 하셔도 되고 직접 찾아서 넣으셔도 되고요. 자, 이러고 하나 띄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있었죠? 조건이. 자, 조건이 뭐였냐면 밑줄에 강조점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밑줄이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밑줄이 있어요. 또는 여기도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주로 사용을 하시게 되죠.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이쪽에 내려는 거죠. 자, 밑줄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청소년과 박람회에 이렇게 체크 표시되어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강조점이라 그래요. 자, 그럼 강조점은 얘를 이렇게 블럭을 씌우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글자 모양이 있어요. 글자 모양에 보면 확장 있죠. 자, 확장해서 강조점을 이렇게 하고 설정하면
자, 그 다음에 또 얘 자체도 또 오른쪽에서 글자 모양에서 확장 있죠. 확장의 강조점 하고 설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표를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표가 있는데, 자, 먼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쳐져 있는 거는 뭐라 그랬죠? M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블록을 씌우고요. 그 다음에 M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합쳐지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하고 또 M 누르면 또 이렇게 합쳐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M 누르면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간격이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간격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지금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블럭을 씌우는 건요. F5를 하나만 누르면 이렇게 하나의 셀은 블럭이 씌워져요. 자, 그럼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옆으로 옮길게요. 자, 이렇게 옮겨서 일단은 한 줄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클릭하고 줄여줘야죠. 자,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자, 만들어주고 여기도 여기는 두 개가 같이 좀 줄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F5를 한 번 누르면 블럭이 씌워지죠. 또 한 번 F5를 누르면 빨갛게 돼요. 여기가. 빨갛게 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블럭을 씌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그러면 두 개의 셀이 같이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얘도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약간 늘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쳐져 있죠? M.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M 하면 이렇게 합쳐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블럭을 씌우시고 자, 선 모양은 뭐였죠? L이었죠. L 누르시고 자, 얘를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얘를 꺼버리시고요. 일단 선 없음으로 해서 이쪽 왼쪽과 오른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중선으로 해서 맨 위와 맨 아래. 그러면 위 아래가 되겠죠. 자, 이러고 설정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을 블럭을 씌우고 또 L 누르시고 이중선으로 해서 아래 하고 설정하시면 이렇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됐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라데이션을 해볼게요. 자, 색을 넣을 거는 아니고 그라데이션이에요. 하지만 색이랑 그라데이션도 뭐 똑같이 그냥 C를 눌러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라데이션은 하얀색에서 노란색이래요. 자, 그러면 블럭을 씌우시고 C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그라데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흰색에서 노랑이고요. 그 다음에 뭐 수평이다. 뭐 이렇게 지정을 하게 돼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여기에 대해서 수평이다. 하고 여기 하얀색에서 노랑이다. 하고 수평으로.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도 뭘로 되어 있는지. 자, 가운데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유형이. 그러면 여기서 가운데에서라고 하고 설정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자,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게 실제로 인쇄를 하면은요. 자, 실제로 인쇄를 하면은 얘들이 붙어요. 딱 위아래가 글자와 붙어요. 자, 볼게요. 자,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꼭 맞춤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실제로 여기랑 여기랑 어떻게 돼요? 딱 붙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블럭을 씌우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밑으로 하나에서 두 개 정도. 그래서 하나나 두 가나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밑에 봤을 때 여기 여백이 좀 많이 남았으면 두 개를 해도 되고요. 뭐 밑에 여백이 조금 남았다. 그럼 하나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글자에 대한 글자체도 있어요. 이 글자체는 뭘로 하라 그랬냐면 시험 문제에서
자, 여기 보세요. 도둠의 10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자, 도둠의 10의 가운데니까. 자, 전체적으로 블럭을 씌웠어요. 자, 가운데를 했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자, 도둠이라 그랬죠. 여기를 누르시고, 디귿 해서 도둠으로. 10은 돼 있으니까 그냥 냅두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다 클릭을 하시고요. 지금 여기가 보면 여기가 180이거든요. 여기가 180인데 요거를 한 180 정도, 한 175에서 180 사이면은 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봤을 때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를 이렇게 있을 때 약간 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를 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얘를 가운데 정렬을 먼저 하세요. 자, 가운데 정렬을 하고 얘가 약간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 자, 얘를 F5 누르면 블럭 씌워지죠. 여기나 여기나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또는 여기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컨트롤 키, 이게 지금 표가 가운데 정렬이 돼 있는 상태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줄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약간 줄어들죠? 간격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춰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표가 이렇게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여기 밑에 있는, 자, 요걸 볼게요. 자, 얘는 궁서 24 진하게예요. 자, 그러고 오른쪽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얘를 블럭 씌우시고요. 여기를 눌러서 기억해서 궁서.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이죠. 자, 그 다음에 진하게. 자,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장평이라고 있어요. 이 장평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글자가 옆으로 가로로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서 글자 모양에 가서 기본 있죠. 그럼 여기 장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5로 지정을 하면 옆으로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러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사이는 뭐 하나 더 띄워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인데요. 눈대중으로 봤을 때 한 2개 정도 띄워진 것 같아서 한 번 더 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냥 디폴트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개의치 않고 그냥 넘어간 거고요. 자, 쪽번호 볼게요. 쪽번호가 알파벳으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알파벳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쪽에, 여기 보시면 쪽번호 매기기 하고 요쪽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서 알파벳 A, B, C, D니까 요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고 넣기 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는요, 하게 되면 A가 나와요. 근데 앞쪽에 이제 제가 작업을 한 게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래 A가 나오는데 D로 바꾸려면 쪽 누르시고 세 번호로 하고 여기를 쪽 번호를 A, B, C, D, 그러니까 네 번째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4로 하면 돼요. 그러고 넣기 하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좀 보시고요. 자, 또 기능이 조금 많잖아요. 이 기능이 좀 많기 때문에 좀 혼동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한번 좀 계속 연습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요거는 한 보통 이 문서 작성은요, 보통 하는 학생들이 보통 한 5개 정도만 만들어 보면 거의 다 아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거를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잘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면 뭐 다시 한번, 상생교육에 있는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면, 머릿말, 꼬릿말,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거고, 책갈피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덧말 넣기는 요 위에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고요. 여기 있는 각주 있었죠. 각주 있고, 여기 그림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문단 모양의 들여쓰기가 이제 요 부분이었죠. 자, 요 부분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글자 모양에 대해서 여기도 글자 모양에. 자, 강조점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문단 번호 모양 좀 알아두시고. 자, 표는 이제 전에도 해보셨으니까. 그 다음에 쪽번호 넣을 때는 반드시 쪽번호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세 번호로 시작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서 작성을 좀 해봤어요. 자, 문서 작성을 해봤는데 한번 연습 좀 해보시고요. 자,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상생교육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자, 즐겁게 보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